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볼 부분은요. 마더텅 고2 영어 독해, 글의 목적 파악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챕터 1부터 우리 이제 챕터 마지막까지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이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모의고사 안에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방식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똑같은 방법, 똑같은 해석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는 문제를 풀 때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글의 목적 파악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글의 목적 파악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글의 목적을 파악한다. 목적을 파악한다라는 건요, 결국은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제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지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하고 싶은 그 한마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글의 목적을 파악한다라고 하지만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 글의 주제를 선택하시오 문제와 푸는 방법이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지문에서 필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요 한마디, 요 한 문장만 딱 찾아내면 정답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데 여러분 이 긴 지문 안에서 그것도 우리나라 말 아닌 영어 지문 속에서 어떠한 말을 하는지 찾아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히 읽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시간 제한이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 주어진 시간 내에 얄맞은 문제들을 다 풀어내기에는 이 모든 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글의 목적과 주제만 선택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문 문제, 또 빈칸 넣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뒤에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글의 목적, 이 지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또 글 속에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문이 숨겨져 있는지 또 다음 부터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이 글의 주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목적들을 찾아내려면요. 이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글의 구조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글의 구조라는 것은요. 여러분 일단 이 글의 구조 안에 주제 문장이 들어있어야겠죠. 이 주제 문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그 글의 주장, 이 주제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1번 앞부분, 중간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을 텐데요. 자, 주제문, 주장하는 말들을 찾아내려면 그 중간중간 숨어있는 힌트들, 근거들, 또 상황 설명, 예시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은 파악하고 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 말을 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조금 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위치해 있는 주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비교적 편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첫 문장에 이렇게 주장,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난 이걸 하고 싶어 라는 식으로 주장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예시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이 주장과 근거가 펼쳐져 나가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선 결론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주장에 대한 힘을 실던가 또는 강조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주제 문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맨 앞부분, 첫 문장 쪽에 주장이 있다면 좀 편하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중간 위치에 이제 위치해 있는 주제 문장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의 주장이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우선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또 주제에 대한 예시를 먼저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결론으로 다가가면서 또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그러한 방식의 전개가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처음 앞부분, 중간 부분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끝부분에 위치하는 이야기도 나오겠죠. 그래서 끝부분의 위치는요. 중간 부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와 예시들을 조금 더 길게 말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주장과 결론을 한 번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지문을 끝을 내는 경우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좀 옛날 수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장문들이 보통 다 맨 앞부분에 있어요.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맨 앞부분에 있었고 그거에 대한 예시와 결론까지 이렇게 쭉 한 번에 차분하게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첫 문장에 있는 주제문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에 있는 것들,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것들까지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딱 3개를 넣어두시면 좋겠죠. 내가 찾아야 할 주제문, 찾아야 할 목적 문장이 앞부분에 있을지, 중간에 있을지, 그리고 끝 부분에 있을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시면 아마 이제 문제 풀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가 될지가 눈에 딱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주장의 위치, 주제 문장의 위치, 그리고 근거, 그 주제 문장들을 보완해주는 근거와 예시, 또 상황 설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고 이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시다 보면 답으로 금방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도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글의 전개 방식,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 주제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으로 해야 할 건 주제를 찾는 거죠.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어떠한 문장이 주된 문장인가를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부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 모든 문장을 다 하나하나 읽을 수가 없어요. 한 지문당 제한시간 5분, 뭐 10분씩 이렇게 주면은요, 여러분, 우리 전부 다 맞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 한 문제당 1분 30초에서 길게는 2분까지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답으로 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힌트는 여러분 바로 한글 선다 힌트입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사실 비슷한 겹치는 단어들이 있다면 가능은 하겠는데요. 우리가 영어보다는 조금 한글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한글 선다의 경우에서는 여러분 무조건 우선 이 한글 선다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글 선다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다 보면 이것도 또 다른 시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앞에 써놨죠? 10초 만에 얻는 한글 선다 힌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읽는 거 아니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스키밍 한다 그러죠. 완전 훑어보기로 지나갈 거예요. 근데 훑어보기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볼게요. 자, 협회 규약 수정, 회원 탈퇴, 회의, 추천 절차, 회원, 협회 운영. 뭔가 지금 1, 2, 3, 4, 5번 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냥 끝까지 읽지 않았어도 요 주된 단어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볼게요. 협회 규약, 회원 탈퇴 의사, 회의 일정, 회원 추천, 또 협회 운영이라는 걸 보면은 아, 뭔가 어떠한 협회, 뭔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 한글 선다를 우리가 읽지 않고 그냥 영어 지문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와 또 여기를 보고서 아, 뭔가 어떤 협회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오히려 여러분한테 쉬운 난이도일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이 되고요. 또 난이도 높은 지문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필요한 요 힌트 얻기, 훑어보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한번 연습을 하시고 숙지를 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힌트들을 캐치한다, 요 주제에 대한 힌트를 캐치한다라는 게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걸 한 번에 이렇게 쭉 단어만 중요한 것만 다 읽는 거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요. 하다 보면 시간이 줄어들고요, 여러분. 요약해서 읽는 것도 여러분의 또 다른 방법,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초 안에 요 한글 선다를 읽고 어떠한 주제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꼭 한번 힌트를 얻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키워드 문장을 파악하고서 여러분 역접의 접속사를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역접의 접속사. 역접 접속사가 뭡니까, 여러분?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접속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친구 중에 정말 공부도 잘하고 착한 친구가 있어. 그런데 그 친구는 가끔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 진행이 된다면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앞에 부분이라기보단 오히려 뒤에 그런데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 이 글의 목적이구나, 이 글의 주제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문장, 이렇게 쭉 펼쳐져 나오던 예시와 근거 뒤에 갑자기 but, however, otherwise, yet, whereas, on the contrary, nevertheless와 같은 이러한 역접의 접속사들이 온다라면 여러분 꼭 한번 주의하시고 꼭 신경을 쓰셔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그런데 있잖아. 뒤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뒤에 부정적인 이야기부터가 진짜 주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접의 접속사들 이런 접속사들이 나올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문장 내에서 however, otherwise 이런 거 뒤에 있는 게 바로 주제라고 했지? 그러면 얘 뒤에서만 그냥 보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앞에서 펼쳐지는 내용에 있어서 그냥 추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완전히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문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절대로 이것만 역접의 접속사 뒷내용만 읽고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 답 고르기 힘들어집니다. 답 고르기 힘들어지고 갈팡질팡하게 되면요. 우리가 시험 때 여러분 이 멘탈 관리를 한다고 하죠. 멘탈 관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목적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최대한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봐야 될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자 주제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 주제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와 예시 그리고 결론들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처음, 중간, 끝부분 이렇게 좀 전개 방식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한글 선다에서 특히 영어 선다도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지만 더더군다나 한글 선다는 무조건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어떠한 주제 문장들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0초 만에 얻는 힌트를 얻고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했던 역접의 접속사를 보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까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여러분이 조금 더 정확하게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1, 2, 3번 여러분 꼭 파악을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직접 실전 문제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3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볼게요. 여러분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2번이었죠? 여기 처음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한글 선다를 먼저 보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글 선다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임대기간 만료, 아파트 보수공사, 아파트 임대료 인상, 임대계약. 자, 해지인지 연장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임대, 아파트 임대, 무언가 아파트 임대 계약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겠구나. 아파트 계약과 임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힌트를 얻고 여러분 바로 요 문장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보는데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힌트만 딱 이렇게 얻고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내야겠죠. 자, Dear Miss Ryder, 편지글이네요. Miss Ryder 씨께 My wife and I have lived at this apartment for the past 12 years인데요. 자, 내 부인과 나는요, 요 아파트에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네요. As you know, we recently renewed our lease with plans to stay for another year입니다. 자, 당신도 알고 있듯이 우리는 최근에 이제 우리의 임대 계약을 연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여기 좀 하고 싶은 말이 나온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까지 한번 또 쭉 보겠습니다. In recent weeks, 최근에요. 최근 몇 주 동안 my wife's health has taken a dramatic turn for the worse. 자, 내 부인의 건강 상태가 아주 너무너무 좋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and it is now apparent that we must move to an assisted living facility where she can receive the help she needs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명백해졌습니다. 어떤 것이 명백해졌냐면요. 우리는 이사를 가야 해요. We must move. an assisted living이에요.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상황이 요겁니다. 12년째 살고 있었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as long-time residents, 내가 이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I'm writing to ask that we be released from the new lease입니다. 우리가 새로 임대했던 계약에서 이제 이 계약이 해지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So it would be a substantial hardship on us to pay for this apartment as well as an assisted living facility. 자, 이 일은 정말 힘들 건데요. 요 필자, 요 글쓴이의 가정에게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또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이런 시설, 비용을 함께 내는 것이 너무 힘들 것이다. 라는 이런 상황 설명이 나오죠. 다음에요. We would very much appreciate your consideration for us in this difficult time.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해준다면, 나의 상황에 대해 고려를 해준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너한테 어떤 소식이 있다면 좀 빠르게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보면 1번부터 봅시다. 임대기간 만료를 알려주려고 아니죠. 알려주는 거가 아니었죠. 아파트 보수공사 독촉 아니죠. 보수공사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앞에 past 12 years, 뭐 12년째 되었다, 뭐 아파트 오래됐다라는 이야기만 보고 고르면 2번이 될 텐데요. 절대 그런 일 없어야겠죠. 자, 임대료 인상 통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죠. 임대료 인상. 우리가 돈을 내기가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임대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임대 계약 기간의 연장을 부탁하려고 연장 아니었죠. 우리 집 더 이상은 살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오히려 해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아파트 임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려고가 답이 되겠지요. 요 해지를 요청하려고의 답의 근거를 찾아보는 연습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우선 답은 5번이었고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임대 계약을 해지해 주세요. 나 이제 여기서 그만 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 우리가 좀 전에 방금 확인을 했었죠. 여기요. I'm writing to ask that we be released from the new lease. 여기서 지금 답의 근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주제 문장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로 보니까 아까 우리 이제 전개 방식들 중에 두 번째 있었던 중간 부분에 나오는 주제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제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내 부인과 나는 12년간 살았고요. 지금 부인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해요. 라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쭉 나오고 있겠죠. 상황 설명,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주제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 너가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 라고 뒤에 이제 결론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과 더불어서요. We must move to an assisted living facility. 이 정도까지가 주제 문장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문장을 좀 읽으면서요. 머릿속에 딱 담겨 있으면 좋겠죠. 지금 이 사람이 하려는 이야기는 상황 설명. 그럼 요쯤에서 이제 뭐 주제 문장이 나올 수 있겠구나. 또 주제 문장이 나왔다면 결론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 주제 문장 나오고 뒤에 but, however 같은 역적의 접속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내용이 쭉 이어지겠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요. 여기까지 읽고서 바로 답을 고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한 방법이지만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지고 또 지문이 길어질 때는 꼭 뒤에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파악을 하는 것도 꼭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우리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중간 부분에 있는 이제 주제문을 골라봤고요.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디에 주제문이 숨어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또 한번 바로 넘어와 봤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를 보았고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죠, 여러분? 우리 한글 힌트 먼저 얻고 가야겠죠. 자, 봅니다. 10초 안에 힌트 얻기 가볼게요. 고객응대가 불친절, 고객응대, 제품에 사용한 이미지 교체, 제품, 부채춤 차이, 인터넷 정보 수정, 제품 불량, 피해 보상. 자, 뭐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보니까요, 뭐 대충 고객 응대가 뭐 문제가 있다. 뭐 부채춤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정보, 뭐 제품 불량, 뭔가 제품, 인터넷 고객 응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라는 힌트 딱 얻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의 목적 같은 경우는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겠죠. 뒤에 우리가 풀어야 될 어려운 지문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비록 앞부분에 나오는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마찬가지지만요.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to whom may it concern. 자,
요 관계자분께 편지를 좀 써봅니다. I'm writing this email concerning one of your products 인데요. 자, 내가 요 이메일을 쓰는 이유는 너의 제품 때문에야 라고 앞부분에 지금 딱 이야기를 했죠.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의 제품 때문인데, 자, 너의 제품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 밝히질 않았네요. 자, the image on your product, Indian green soup, is not of an Indian dance, but a Korean one인데요. 자, 너의 제품 중에 뭐 Indian green soup이라는 이런 상품에 있는 이미지가요, 인디안 댄스가 아니라 Korean dance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the image shows 부채춤, a traditional Korean fan dance인데요. 자, 그 인디안 그린 숲에 붙어있는 이미지라는 게요, 한국의 전통 부채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 it is clear that in the image, the dancers are wearing traditional Korean dress입니다. 자, 이것은 확실해요. 지금 너 이미지에 붙어있는 이 춤추는 무용수들이 입고 있는 옷이 한국의 전통 의상이다라는 게 너무너무 확실해. 너무너무 분명해. 그래서 I searched online for images of an Indian fan dance. 내가 있잖아. 인디안 fan dance, 인디안의 부채춤에 대해서 이미지에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and of course, 그리고 당연하게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a Korean one. 한국의 부채춤과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다른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I know your company is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presenting authentic flavors. 자, 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너희 회사가 진짜 제대로 된 맛을 표현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난 알겠는데, but I'm afraid that this one small mistake could damage your company's reputation. 그런데 있잖아, 나는 이런 작은 실수가 너희 회사의 평판에 손상을 가게 할까 봐 좀 그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요, I sincerely hope that you correct this as soon as possible. 나는 진짜로 너희가 빨리, 최대한 가능하다면 빠르게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이거죠. 있잖아, 너네 잘못 쓰는 이미지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주제문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문도 이제 전개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에 대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이제 선다 보고 답부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고객 응대가 불친절한 것을 항의하려고, 아니죠. 고객 응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제품에 사용한 이미지를 교체하려고가 답이 되겠네요. 제품에 잘못 사용된 이미지들을 바꿔줘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3번에 인도와 한국 부채춤의 차이 아니었죠. 이런 내용. 이제 윗부분에 인디안 팬 댄스, 뭐 코리안 팬 댄스만 보고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절대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인터넷 정보의 수정이라기보다는 잘못 사용한 이미지였고요. 제품 불량으로 인한 뭐 피해 보상 나온 적도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여러분, 답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자라고 한다면 여기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고 나서도요, 우리가 뭐 시험 볼 때는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연습할 때만큼은 내가 고른 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의 근거까지 봤고요. 자, 이제 문장의 전개를 좀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얘기했다시피 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이제 주제 문장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전개 방법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던 세 번째, 이제 가장 끝에 나오는 주제 문장을 찾았고요. 지금 봅니다. 내가 이메일을 쓰는 이유는 너의 제품 때문이야. 뭐 요 정도도 같이 볼 수 있겠네요.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상황 설명이 들어가죠, 여러분. 내가 있잖아, 찾아봤는데 너무 다르더라. 잘못 쓴 이미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예시죠. 예시와 상황, 그리고 내가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근거, 왜 바꿔야 되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완전 다른 거더라. 그래서 너희가 너무 좋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 알지만 너희의 회사의 평판을 나쁘게 하지 않으려면 고쳐줬으면 좋겠어, 빠르게 바꿔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지막 결론과 나의 주장을 담은 이제 그런 세 번째 결론이 마지막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글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but이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나옵니다. 너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라는 뒤에 문장들을 이렇게 봤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 볼 건데요. 자, 다음 문제에서는 또 어떤 한글 선다에서 어떠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또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편집글이네요. Dear Principal Nolan이 나오고요. 자, 어떤 얘기할지는 바로 우리가 10초짜리 힌트 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물 제작, 촬영 협조, 학교 시설물 교체, 특수학교 폐지, 학교 홍보 영상물, 촬영 장비. 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요. 영상물 제작, 영상물 촬영, 홍보 영상, 특수학교 학교 시설물 교체. 아, 그러면 뭔가 촬영, 아니면 학교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학교에서 촬영하기 같은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힌트 얻을 수가 있겠죠. 바로 한번 빠르게 들어가서 정확하게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ar Principal Nolan, 교장 선생님 노란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My name is Alexis Carey and I am from a research center called ARKIC입니다. 내 이름은 Alexis Carey고요. 나는 ARKIC라고 불리는 연구소에서 왔습니다. 라고 자기를 먼저 밝혔죠. We have recently been working on a project that looks at learning outcom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인데요. 우리가 최근에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프로젝트냐면요. 자,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결과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 연구를 하고 있대요. 라고 상황 설명을 좀 하고 있네요. The project aims to build conversation around disability and to push for greater accessibility and inclusion인데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목표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장애 아이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소통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접근을 하고 결국은 통합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 part of this project, 근데 이 프로젝트의 한 부분 중에서 We are working on a video series and I wonder if it is possible to film children in classes and around school for a day to show how a special needs school functions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요, 어떤 비디오 시리즈를 좀 찍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는 궁금한 게 나왔습니다. 뭐가 궁금하냐면요. 만약에 내가 우리 학교의 아이들을 조금 찍을 수 있는지, 자, 촬영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한 하루 정도 보면서 요 이제 특수학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다, 촬영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고요. I would greatly appreciate your assistance in this. 우리 이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도움이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Please let me know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if this is possible. 자, 만약에 가능하다면요. 좀 빠르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understand that now is a busy time in the school year. 자, 학교에서 지금 바쁜 시즌인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But our project would benefit greatly from your cooperation입니다. 그래도 바쁘긴 하겠지만 너의 도움이 있다면, 당신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의 프로젝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렉시스 캐리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네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여러분 결국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촬영을 좀 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였고요. 답은 우리 1번에서 5번까지 또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대략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어떠한 선지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약간 눈에 익습니다. 자, 영상물 제작을 위한 촬영 협조를 부탁하려고 이것도 맞는 것 같네요. 우선은. 자, 오래된 학교 시설물의 교체 요구, 시설물 교체 없었죠? 특수학교 폐지 반대 서명 요청한 적 없습니다. 학교 홍보 영상물 제작 제한, 홍보 영상물 제한 아니었죠. 촬영 장비 지원 요청 거절도 없었습니다. 답은 1번인데요, 여러분. 답이 이렇게 1번에 나왔다고 해서 1 찍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물론 확실한 근거가 있고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해석이 된 지문이야 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도 1번을 찍고 딱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은 게 여러분, 우리가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죠.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얘가 뭐 60% 적절하다. 근데 얘가 90% 적절해. 이러면 답은 90% 적절한 선지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는 연습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1번. 우리 영상물 제작을 위한 촬영 협조를 부탁하려고에 대한 근거와 함께 우리 문장 지문 전개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했죠? 여기까지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상황 설명 나왔습니다. 상황 설명과 예시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제부터 난 궁금해. 있잖아. 내가 너희 학교에서 한 하루 정도 촬영을 하면서 요 특수학교의 어떠한 기능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촬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나오는 주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주제 문장이 또 나왔고요. 그 뒤에 이제 나의 근거 있잖아.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 도와준다면 나한테 큰 이익이 될 거야 라는 상황 설명과 근거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문장도 역시 이제 중간에 주제 문장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답의 근거도 여기 마찬가지로 1번의 근거는 여기였죠. 그럼 촬영 요청 to film 우리가 가능한지 요청하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전개, 머릿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1, 2, 3번 중에 하나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까지 볼 거고요, 여러분. 자, 이제 처음 문제부터 중간에 있는 주제문, 그리고 좀 전에 풀었던 거,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거, 그리고 방금 푼 거, 이제 또 중간에 있었던 주제 문장까지 봤는데요. 자, 다음 문제는 또 어디에 우리 주제문이 숨어 있나 같이 한번 또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집글이죠. Dear Mr. Spencer인데요. 자, 뭔가 볼게요. 1번입니다.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아파트 임대차 계약 연장, 아파트 도색, 아파트 수리, 아파트 도색. 자, 문제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아파트, 뭔가 수리 또는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자, 아파트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ar Mr. Spencer, I will have lived in this apartment for 10 years as of this coming April인데요. 자, 내가요 있잖아요. 요번 4월 달이 되면은요. 이 아파트에 산 지 무려 10년이 됩니다. 라고 마찬가지로 상황 설명을 하고 있네요. I have enjoyed living here and hope to continue doing so 인데요. 나는 요 아파트에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즐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어요. When I first moved into the Greenfield apartment, 아파트 이름이 Greenfield인 것 같네요. Greenfield 아파트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 I was told that the apartment had been recently painted.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도색이 되었다, 페인트 작업이 되었다라고 들었어요. Since that time, 근데 있잖아, 그때부터 I have never touched the walls or the ceiling. 나는 한 번도 10년간 벽이나 천장에 뭐 손을 대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뭔가 슬슬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looking around over the past months has made me realize how old and dull the paint has become 인데요. 자, 내가 있잖아, past months, 지난 몇 개월 동안 조금 둘러보니까요.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한 게 있어. 이 페인트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지금 깨닫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I would like to update the apartment with a new coat of paint입니다. 나 있잖아, 이제 내 아파트, 내 방 좀 새로운 페인트로 칠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So I understand that this would be at my own expense and that I must get permission to do so as per the lease agreement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당연히 있잖아, 나는 이해해. 이거 내 사비로 해야 하는 거 너무너무 이해해. 그런데도 나는 lease agreement 나오죠? 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내가 집주인의 permission,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please advis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입니다. 너가 편할 때 빠르게 최대한 나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지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페인트 칠을 하고 싶다, 하고 싶으니 허락을 해달라라는 이야기였죠. 또 어떠한 답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을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안 했어요. 이 계약 연장 아니에요. 이미 연장한 것 같아요. 앞부분에 나왔었죠. 자, 도색 작업에 대한 허락. 그렇죠.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4번도 볼게요.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 상의하려고 아니에요. 그냥 at my own expense, 내 돈으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아파트 도색에 대한 설문조사한 적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도색 작업에 대한 허락을 받으려고 답의 근거도 같이 한번 찾고 이제 문제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아파트 10년째 살았다. 뭐 이제 페인트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라는 상황 설명을 하고 있죠. 상황 설명과 나의 예시들을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보니까 있잖아. 좀 오래된 것 같아 라고 내 주장의 근거를 심어줍니다.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왜?
너무 오래된 것 같으니까. 벌써 10년이 됐거든.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나옵니다. 이제 나는 알아. 내가 내 돈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이제 근거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근데 너의 허락이 필요해. Get permission to do so as per the lease agreement. 내가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이런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허락을 해주면 좋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완벽하게 맨 뒤에 있는 주제문이었죠. 그래서 나의 상황 설명, 예시, 근거를 들고요. 결론과 더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 허락 좀 해주세요. 라는 이제 끝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답도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답의 근거와 주제 문장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빠르게 전개되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마지막 부분 결론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에서 계속했던 이야기죠. 내가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에 주제문이 숨어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계속해서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한글 선달을 보고서 들어가는 이제 힌트 얻는 연습들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우리가 봤었던 4가지 지문 중에서 이제 역접의 접속사 때문에 내용이 바뀌는 건 없었지만요. 그 연습 꼭 한 번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글의 목적, 요 편집글 문제를 풀 때 꼭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 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담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는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같이 공부했던 3가지 내용 꼭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글의 목적 틀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형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